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최근에 들은 가장 기쁜 소식. 국어 선생이 죽어도 못 도와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 두 가지가 외국에서 6년 동안, 초등학교 시절 6년, 살다 와가지고, 그런데, 선생님 카페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애가 저는 외국에서 8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등급이 나온 거야. 이런 사례가 있어. 전과목 1등급이지, 물론. 외국에서 8년인데도, 물론, 이 학생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상문고 출신인 것 같아.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언어를 해서 3등급. 근데 강남대성에 와서 재수를 했다. 재수를 해서 9월 달에 이미 1등급에 도달했어. 재수해서 9월 달에. 근데 언어는 방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 가서 2등급. 그래서 한양대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반수를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걸 열심히 생각하면서 1등급.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기록이 있는데 8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와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본인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야. 그 학생이 열심히 한 거는 이제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주지만 어쨌거나 선생님도 되게 기쁜 소식이야, 이게. 8년에 캐나다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0등분법을 철저히 했어.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런 것들. 근데 이과생인지라 문법책도 30등분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과생이라서. 자, 잠깐 칠판 봐봐. 지금 내가 여기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습관이 이래, 여러분들. 자, 5번 문제 봐봐. 여기 보자. 이거 이해를 해야 돼. 5번 문제를 내가 1번이라고 해서 풀었어. 그리고 채점을 하면서 틀린 걸 알았어.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입력을 해. 2번이라고 정답을 입력한다고. 그리고 발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발시. 그 뜻 아니야? 요즘 질문하러 온 애들 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던데. 뿅신 이 뜻이야? 발시야 뿅신이야? 여병추 뭐 이런 거? 자, 이제 따라해. 전부 다 크게 따라해.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크게 해. 다시.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줘.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 틀린 문제를 통해 공부하는 거야. 자신의 약점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걸 고쳐. 발시든 뿅신이든 이거를 감사 이렇게 고쳐줘. 감사 이렇게 고쳐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디 반에서 이쪽 애가 이 허생전 문제를 6개를 다 맞고 어떤 애가 6개를 다 틀렸어. 한 반에서. 얘는 언신이고 얘는 이제 6개를 다 틀린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너 허생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문제죠. 벌써 이렇게 바뀌어서 응용을 해.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야.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각 반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도 10명 중에 7, 8명이 이렇게 해놔. 이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문제고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담고 있는 문제인데 정답을 입력해버리는 건 습관이 아주 잘못 들은 거야. 따라서 이것만 고쳐도 10점 이상 올릴 수 있는데 봐 이렇게 싹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야 돼. 답을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 풀었을 때 틀렸을 때 실수했거나 제시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보기에 상위 항목의 보기에 어떤 중요한 영역을 놓쳤거나야. 따라서 처음 풀 때하고 두 번째 풀 때 달라진 점에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서 두 번째를 완성해줘야 실력이 올라가. 부족한 부분이 싹 메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 습관만 고쳐도 굉장히 달라져. 몇 달 지나서 보면 완전 달라져 있어. 자, 정리한다. 선생님이 수능기출평가원을 무려 5번 정도를 풀어라 이랬는데 일단 장르별로 1회를 푸는 거 좋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개념해서 시간을 지켜서 연도별로 한 번을 푼다. 그런데 풀고 나서 틀린 문제는 정답을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답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사지선다로 다시 푼다. 그러면 2번씩 2번 풀고 2번 풀고 마지막 한 번은 자기와 총정리를 하는 거야. 자, 문제 푸는 일은 생각하기다. 아르마리 확대야. 언어 공부는. 알매의 인식이 확대되는 거라고. 명심할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채점 시 정답 체크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실력 향상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릴 거라는 거다. 따라서 정답을 체크하지 말고, 즉 정답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 틀린 고마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일주일 지나서라고 얘기한 건 답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빼고 사지선다가 나오잖아. 정답 입력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최종 정답 입력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마지막 수능 직전에 임팩트를 줘서 딱 정리할 때, 자기와 총정리할 때 최종적인 정답을 입력하고, 맞은 문제는 괜찮아. 맞은 문제는 어차피 정답이 입력되어 있어. 자기가 풀어서 맞은 거니까. 맞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만 쭉 훑으면서 제시문에 근거해서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적어두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면서 약점이 싹 메워질 거야. 2번 연속 틀린 문제도 있다. 또 사지선다로 다시 풀었는데 또 이게 5번 이래갖고 2번 연속 틀린 거는 채점을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2번 틀렸다는 표시를 하고, 2번째 풀어서 맞은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 세모꼴로. 그래서 2번 연속 틀린 건 X가 나오고, 2번째 맞은 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 부분을. 이거를 모든 책에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2번째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시간 단축 연습 방법이었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면 5문제짜리를 5분 만에 풀어. 바로 무한대로 시간을 잡고 풀어서 채점을 해. 시간을 기록하고 달라진 걸 기록해. 그 틀린 문제는 그대로 놔뒀다가 일주일 정도 또 지난 다음에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생전을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잖아. 많이 틀렸잖아. 답을 기억하지 말고 놔둬.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사지선다로 또 풀어보는 거야.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허생전은 국어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성학원 학생들한테 딱 주면 처음에 무시해. 그러다 풀다 보면 이게 다 장난이 아닌 거야. 굉장히 어렵잖아. 그런데 문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 55번 정도. 이것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근거를. 상식 아니야. 제시문에 근거하라고. 자, 요즘 우리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온 거는 저는 1등급은 나왔습니다. 90점에서 93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95점 이상 100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 학생들의 고민은. 작년 수능은 90점하고 100점이 똑같았어. 1등급이었으니까. 그런데 표준 점수가 되면은 이게 90점하고 100점은 20점 차이가 나버려. 표준 점수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100점에 도달하려면 공부량을 늘려야 돼. 그리고 30등분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라는 내용을 교재 맨 앞에다 빨간색으로 써놔. 이 인식도 필요해.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 그 학생 생각이고, 선생님 카페에 6명 이상이 있어. 100점 나온 애가. 언어 영역 100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는 거야. 작년에 우리 반 딱 한 명 언어 100점이었거든. 근데 카페에 이렇게 애들이 올린 걸 보면 6명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 어떻게 하면 100점이 나올까? 물론 이제 아침형 수험생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 집중.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다. 자, 30등분법을 설명한다. 한 달은 30일까지 있다. 이거는 가장 강조할 건 속도가 생명이야. 여러분들 고전 산문의 모든 것 책 2권을 받았어. 1권은 15일짜리, 2권은 16일에서 30일짜리야. 오늘 며칠? 오늘 날짜? 3월 7일이다. 그러면 매달 7일이 펴. 67쪽을 펴라.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되고, 틀린 문제도 다시 풀고,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주체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양치기가 고득점 아니야. 여러분들은 거의 양치기가 끝나 있는 학생들일 거라고. 양치기가 고득점 아니다. 한 문제라도 제대로 제시문에 근거해서 찾아야 돼. 자, 67쪽에 매달 7일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 이렇게.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에 7일치를 공부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3월 7일이다.
선생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걸 설명할게. 1교시 끝나고 한 장, 2교시 끝나고 한 장, 3교시 끝나고 한 장, 4교시 점심 먹고 한 장. 그런데 오전에 바빠서 못했으면 점심 먹고 쭉 훑어서 밑줄 그어. 쭉. 선생님이 아침 자습할 때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우리 반 가서 이렇게 보면 30등분법을 아침 자습 시간에 많이 하는 애들도 있었어. 결과는 대체로 좋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데, 고전 시간을 철저히 30등분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 다음 5교시 끝나고 한 장, 6교시 끝나고 한 장이야. 만약 못했다. 그러면 3시 40분에 자습 들어갈 때 4시 반까지 쭉 보는 거야. 7일치가 7장이네. 7장을. 자, 그런데 3월 7일날 바빠서 못했다. 3장밖에 못했다. 그러면 뒤에 나머지는 4월 7일날 하는 거야. 4월 7일날 다시 2장밖에 못했다. 그러면 2장 또 남지. 이건 5월 7일날 하는 거야. 그러면 3월 31일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요걸 끝내. 한 번은.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 왜? 2권의 30일치. 표봐 어딘지. 30일치가 343쪽 그쪽 부분을 보면 민속극이라고 나오는데 어쨌거나 3월 30날이 돌아올 거야.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루는 쉬거나 못한 부분을 또 해도 되겠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이 고전산문책을 두꺼운 걸 한 권을 만들어줬어. 작년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두께에 질리게 되어 있어. 특히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은 해내. 거의 다.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이렇게 메이저의대 간 애들, 카톨릭의대 간 애들은 다 한다고. 뭐래? 현대시도 하고 현대소설도 하고 고전시가 고전소설까지 해내. 문법까지 해내는 애들도 있어. 강남대성 애들은 특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내는데 보통 방학이 되면 큰 마음을 먹고 사 자습서를 신소설부터 읽어. 재미없잖아 신소설. 일주일도 못 가.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다음 방학이 되면 또 큰맘 먹고 도전해. 또 신소설부터 읽어. 재미없는데. 처음부터 해야지 하면서. 3일 지나면 재미없어. 또 던져버려. 그래서 두꺼운 이 책을 못 끝내. 헌책방 가봐. 앞에만 시커먼 책이 대부분이야. 그게 지겹기 때문에 헌책방으로 넘어가는 거야. 지겨워서. 따라서 그날그날의 할당량을 해주고 이 30등분법을 실천하는 데는 속도가 생명이야. 아는 작품은 넘겨. 계속 진달래꽃 보고 계속 가시리 볼 필요 없다고. 나왔기도 하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쉽잖아. 진달래꽃 가시리 같은 거 넘기란 말이야. 무조건 빠르게, 속도 있게, 빠르게 나가는 게 생명이야. 그날그날의 할당량을. 여러분들이 천재교육으로 하든 디딤돌로 하든 두산동화로 하든 무능각으로 하든 상관없다. 천재교육 현대소설은 앞에 있는 신소설 빼고 이광수도 빼도 돼. 김동인 정도부터 해서 외국소설 빼면 돼. 그러면 7장 반씩 나와. 포스트잇을 30개를 붙여. 날짜별로. 그리고 매달 7일에 해당되는 거 3월 7일 날 2장밖에 못 보면 4월 7일, 5월 7일로 넘겨가면서 하라고. 30등분법이야. 이건 속도가 생명이다. 방법을 실천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선생님이 늘 예로 드는 애가 2명이 있어. 김힘찬하고 김주성이야. 얘는 광주의 수재였고 얘는 보령시인가 서산인가의 수재였어. 김주성하고. 2005년 인문 8반 학생들이었어. 2명은. 김주성은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 나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경축. 서울법대 23년 만에 합격. 플래카드가 8개가 붙어 있었어. 8개가. 곳곳에. 동네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서울대 등록금을 다 대줘. 4년 동안. 작년에는 학교도 제법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법대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체력 단련하고 이제 준비 들어갔다고 얘네 둘이. 작년에는 참 연락 잘 됐는데 올해는 전화도 잘 안 받아. 왜 그냐? 당연하지. 공부해야지. 꺼놓고 있어. 자, 김임찬이는 광주 살레시 오고 원래 공부를 좀 잘했던 애일 거야. 애였는데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언어가 60점대가 나왔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패닉 상태에. 60점대라니. 그래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시험지 가져와라. 같이 분석하니까 전부 다 문학만 작살난 거야. 문학 부분만. 너 학교 다닐 때 문학 공부 어떻게 했냐? 내신 때 한 거죠. 내신 때. 그런데 그게 18분의 1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내신은.
18종 중에 한 종을 공부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 학생이 3월 말에 상담 받고 4월 달에 현대시, 고전시가 3월, 4월, 5월에 끝냈어. 4월, 5월. 그 다음 현대소설, 고전소설 6월, 7월에. 재수생은 절박하기 때문에 2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학생은 내신 기간에 흐트러져, 분위기가. 그래서 못해. 재학생은 가장 약한 거 하나만 선택해야 돼. 자기가 가장 취약한 거 하나만 선택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재수생들은. 얘가 그래서 힘찬이가 7월 말쯤에 93점으로 오르고 그 뒤로는 95점 이상.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95점 이상 쭉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간 거야. 물론 슬럼프 기간이 있었어.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해주지 않겠다. 슬럼프 기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서울대 법대 간 2명이야. 30등분법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인가 9월에 그 현대시에서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가 대성 모의고사에 출제됐다. 이마 거야. 우리 오빠와 화로. 굉장히 길지? 굉장히 길고 이게 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디딤돌에 있었어. 문학교과서에. 자, 근데 처음 본 거야. 모의고사 볼 때. 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시야. 말리기 시작해. 의미 파악 잘한대. 그래서 현대시 초토화되고 그 시험을 말려. 그런데 3월부터 30등분법을 한 학생 본 거야. 우리 오빠와 하루. 다 알아. 내용도. 가볍게 풀어내버려. 딱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잘 본 애들, 못 본 애들 30등분 하고 안 하고 해서 딱 결정이 나버려. 수능도 마찬가지였어. 30등분법에서 100점 맞은 애가 어떻게 했냐면 흐르는 복 나왔어. 수능에. 만선 다 했어. 다. 사시남전기 하고 들어갔어. 자, 작년에 만들어준 책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13일치 펴봐. 제 1권에 159쪽 펴봐라. 159쪽. 13일치. 작년에는 아마 6월 아니면 7월에 내가 이 책을 만들어줬어. 자, 작년에 만들어준 책도 13일치가 그대로 사시남전기야. 작년에 만들어준 책도. 이거를 7월 13일, 8월 13일, 9월 13일, 10월 13일 중에서 본 애하고 봤단 말이야. 13일에. 고전시가에는 매달 8일 첫 작품에 한거 18곡이 있었어. 고전시가는 매달 8일 첫 작품에 한거 18곡이야. 그러면 4월 8일,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9월 8일 중에 한거 18곡을 보내하고 차이가 난다. 거기서. 분명하게. 수능도 그래. 수능도.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취약한 거. 상위권은 소설이 취약할 거야. 물론 우리는 수능 용어 의지까지도 하면 좋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날그날의 할당량만 보면 되는데 기초가 필요 없기 때문이야. 이거를 응용해서 국사도 이렇게 한 애가 있고 뭐 영어 단어장도 이렇게 해. 국사도 이렇게 하고 윤리 사회문화도 하는 애도 있어. 수학은 못해. 기초가 중요하니까. 미분도 모르면서 적분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 학원에서 대성학원 학생 중에 수학도 하는 애를 봤어. 수학의 신인 거야. 기초가 다 다져진 애는 딱 문제지도 다 30등분 해가지고 쭉 훑어버린다고. 문법까지 하는 이과 애들도 많아. 어차피 문법책을 내가 작년에도 만들어주고 재작년에도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문법 08 수능 12번 문제 되게 어려웠잖아.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맞았다 하더라도. 근데 30등분법으로 그냥 문법까지 이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과 애들이야. 이과 애들은 일단 성실해. 성실성이 생명이라고. 엊그제 학생들이 이제 찾아와. 요즘 수능 끝나고 대학 다니면서 가까운 데 애들 오는데 왔어. 엊그제 애가 한의대 3승한 애가 왔어. 한의대 다간 애가. 니네 반에 서울대 의대 몇 명 갔냐? 3명이요. 연대 의대 몇 명 갔냐? 2이요. 카톨릭 의대 2이요. 굉장히 잘 간 거지. 인원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전체 의대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한림대 의대 수석한 애도 있고 그래. 자, 공통점이 뭐냐? 그 학생들의 공통점. 네가 본 대로 얘기해라. 너도 물론 성공한 애지만 성실성입니다. 성실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하고 나와서 자습하고 수업 잘 듣고. 성공한 애들. 작년에 우리 반에 서울대 법대 4명 간 애들 성실한 애들이야. 끝까지. 체력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하고 끝까지 수업 잘 듣고 철저히 복습하고
그 11명, 서울대 간 11명뿐만 아니라 고법이나 경영관 애들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한 애들이야.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는 무조건 망해. 수능은 만만한 시험 아니야. IQ 테스트도 아니고 그날의 감각 테스트도 아니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애는 90%, 95% 성공을 하는데 이 5%, 10% 실패한 학생들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이. 5%, 10%에 해당되는 실패한 아이들 때문에 안타까운 거라고. 안 한 애는 무조건 실패야.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 거기서 90%, 95%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연대의대 간에도 마찬가지. 얘뿐만 아니라 연대의대 간에도 여기서 재수해가지고 수능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잠이 안 왔다고. 선생님 친조카도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어. 그때 수면제 먹으면 큰일 나. 수면제도 우황청심원도 다 초저녁에 먹어놔야 돼. 근데 진짜 잠이 안 온대. 어디 작년 수능 전에 잠 잘 못 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그래 매년 5명씩 나와. 내가 상담해도. 왜 잠이 안 오냐? 설레서. 설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가서 실력을 보여주겠다. 설렌다고. 굉장히 설레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걸. 규칙적인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82.4등급이 나온 거야. 원래 언신이었는데도. 언신도 이래.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래. 82.4등급. 재작년에. 그래서 그때는 한양대 의대가 언어 반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언어 시간에 잤기 때문에 수학, 외국어 100 이렇게 때리면서 한양대 의대에 합격을 한 거지. 언어 반영은 안 하고 언어 시간에 자서. 그리고 1년 더 했어. 그래서 연대의대 간 애가 이제 다 1등급이 나와서 97점 나와서 연대의대를 간 애도 있어. 잠을 못 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너무 떨리지 수능은.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방법은 지겹지 않은 방법이야. 무조건 그날 할당량을 단 한 장을 풀더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한 달에 무조건 끝까지 가니까 한 번씩 끝낼 수 있는 방법이야. 재수행은 빠르게 2개월에도 1회를 완성한다. 그 다음 2회째는 모르는 부분을 별표 치란 말이야. 이해 중심으로 정독할 때 빠르게 나가되 모르는 부분을 별표 친 걸로 해서 15일만 해도 완성해. 7일만 해도 완성해. 수능 직전에는 중요작과 중요작품 총정리 1일만 해도 완성할 수 있어. 여름방학 이후에 장점. 자 3, 4월, 5, 6월, 뭐 7월, 8월 여름방학 이후에 모르는 작품이 거의 없고 응용력도 길러진다는 거야. 이게. 모르는 작품도 거의 없고. 특히 08 수능에는 30등분 제대로 한 아이들의 효과가 굉장히 컸어. 오히려. 왜? 다 작품이 18종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 일을 고2 때 해야 돼, 사실은. 고2 때 할 일인데 고2 때는 자기 학교 내신에 들어간 것만 일부 뽑아서 하잖아. 고2 때 안 했기 때문에 언어가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자기가 취약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고전시가, 고전소설, 뭐 현대소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직 결정 못 했는데 문법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용어집, 어휘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집에 있는 자습서, 사라는 소리가 아니야. 작년에 혹은 동생이 보는 거 무조건 천재교육이든 디딤돌이든 두산동화든 문헌각이든 어떤 시 해설서든 가져와서 하라고 이거를.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30등분만 해서 실천하면 돼. 현대시도 다 18종 교과서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재수 때는 진짜 공부하러 온 거야 여러분들. 특히 5월달까지는 공부량의 70%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거라고. 언어 습관만 바꿔도 달라지고 100점에 올라가려면 이게 작년에는 이 정도도 됐는데 이게 아니라 100점으로 올라가려면 공부량을 확 늘려야 돼. 대나무마디야. 대나무마디. 공부는. 자 공부하면 올라가. 그러다 더 이상 안 오르라. 요즘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이거야. 안 오르지. 어떻게 해 이거를.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안 올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량을 늘려서 뚫어 올려야 된다고. 또 올라가. 네가 막힌 데 올라가게 돼 있어. 또 올려가야 돼. 공부량을 확 늘려야 돼. 그래야지 100점에 도달할 수 있다. 100점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거야. 작년 수능 100점 맞은 사람 손들어. 언어 100점 손들어봐 우리 반. 작년 수능. 없지 한 명도. 자 올해 다 도달하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꾸준한 노력 그리고 총정리야. 할 수 있겠냐 30등분? 대답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만 잡아서 해. 쉬는 시간, 아침 자율학습 시간 미리 해놔 1학기 때. 거의 모르는 작품이 없어. 응용력 높아질 수 있고. 어떤 애가 엊그제 질문하기를 제가 인강도 많이 듣고 여기저기서 절대로 작품 암기하지도 말고 해설서 보지도 말고 접근 방법과 감상법을 배우고 들어가라고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다 그 말이. 나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나 80분 50문제 시간 부족하다. 낯선 작품 보면 당황하게 돼 있고 분석을 언제 해. 비문학도 어려운데 시간 부족하다. 그리고 08 수능에 이런 사례가 있다. 30등분법 했던 애들이 100점 맞은 사례가 많고 점수가 잘 나왔다. 선생님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 명품 언어교실 가봐. 그러면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쭉 나와. 거기에 서울대 의대, 연대의대, 연대치대, 그 다음에 뭐 고법, 서울법, 서울대 사과대 다 이렇게 써놨어. 애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 꾸준히 1년 동안 평정심 갖고 공부하는지. 자, 따라해.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크게.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다시.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수능 전까지. 공부 수능 보고 채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큰일 나. 수능 전까지 공부할 때까지만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해.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지겹지 않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돼. 쭉쭉쭉쭉 넘기면서. 그러면 100점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